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4분기 수출 실적 최대 예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트위터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요. 테슬라 모델 3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베를린 3교대 생산 곧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S&P 500도 4,0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도 11,000선을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락폭을 키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애플에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본토의 확진자 수가 1일 4만 명을 넘기면서 거의 최대치로 올해 최대치에 다가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 생산량 글로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의 팍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아이폰 14의 생산 부족이 발생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애플의 4분기 실적이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오늘 주가가 2.63%나 급락을 했어요. 자, 형님이 급락을 하면 아우들도 힘들죠. 빅테크 주가도 이래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인사들의 긴축 발언도 역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가 반등을 연준 위원들은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의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 돼야 된다. 금리 인하는 2024년에나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년 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후년이나 돼야지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이라는 매파적 발언을 했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연준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연준은 충분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특히 애플이 2.63% 많이 빠졌죠. 그리고 최근 유가가 70불대까지 내려오면서 에너지 주식도 이제 좀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엑스모빌도 3% 이상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 안 좋았고요. 최근 3개월간 가장 안 좋았던 가장 초조했던 퍼포먼스를 보였던 아마존과 테슬라는 오늘 잘 버틴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서 테슬라랑 아마존이랑 에너지 주식들이랑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은 하락하고 그동안 못 올랐던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반등을 할지 앞으로 기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반등세가 강했던 반도체 영역도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관련된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P 500이 오늘 1.54% 하락하고 4천선을 내어 주었는데요. 자, 오늘의 1.5% 하락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57번째 1% 이상 하락을 한 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2008년 리만 사태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려 75번이라는 75일이라는 1.1%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한 해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무려 57일이나 1% 이상 하락을 기록하면서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방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어려운 장을 지금 견뎌내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11,230선을 저항으로 삼고 나스닥 단기 고점에서 계속 지속 저항하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스닥은 1.58%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지만 11,000선을 그래도 지켜냈고요. 단기적으로는 1,700에서 1,500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스닥도 11,600선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삼고 애플이나 중국 관련된 코로나 위기설이 나오더라도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하락이 많이 진행된 만큼 지금부터 더 하락하더라도 조금씩 주식에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미국 주식의 하락은 중국발 그리고 애플발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은 해마다 9월 말에 아이폰의 신제품을 출시하고요. 연말 쇼핑이 집중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월에서 12월에 집중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번 주도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로서 아이폰 신제품 판매의 피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평년보다 25%에서 30%나 재고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4분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여요. 자, 블룸버그에서는 아이폰이 현재 600만 대 정도 생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일주일간 우리도 1조 3,400억 원 정도 이상의 손실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최근에 정조 공장, 글로벌 아이폰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팍스콘 공장이죠. 이 공장에는 2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3만 명이 최근에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상 가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폭스콘이 얼마나 빨리 인력을 생산 라인으로 복귀시킬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려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것은 글로벌 공급망 우려를 키우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이 모자르면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즉 12월 14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0.5% 이상 금리 인상할 확률이 67.5%로 좀 낮아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75.8%였는데 한 67.5%로 좀 낮아지면서 우려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역시 시장 참여자들은 FOMC가 매파적으로 전개될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러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빅스텝의 확률이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12월 14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빅스텝을 한번 예상을 지속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빅스텝을 더욱더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유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금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전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미국의 실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갤런당 3.54불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올해 2월 달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6월 중순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보다 한 30% 정도 낮아진 가격이고요. 북미의 비료 가격 역시 고점 대비 지금 40%나 하락을 했어요. 거의 올해 2월달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자, 비료 가격은 식품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식품들을 키우려면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식품 가격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캘린더는 12월 달 증시 캘린더인데요. 12월 14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중요한 매크로 관련 이벤트들은 고용 보고서와 미국 CPI 지수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유가라든지 식품 가격도 충분히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FOMC 이전에 발표된 미국 CPI 지수가 7%대로 상당히 또 낮아질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저널에는 7.7%를 기록했는데 7% 초반까지도 떨어지면서 충분히 FOMC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가 실업률도 살짝 올라가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속도 완화를 서포터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나와봐야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지속해서 리오프닝이 지속이 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서비스 쪽에 고용이 상당폭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개를 보고 FOMC 회의 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오늘 0.03% 오른 183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한 188불까지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애플이 오늘 급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모양인데, 오늘도 어쨌든 양봉이 나왔어요.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오늘 잘 견딘 모습이고,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 하락 추세선 하단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월봉 차트를 보면 11월 달도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11월 달에 트위터 관련된 이슈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하락이 진행이 되었고,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으니까 다음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산타랠리,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무르익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음봉으로 하락을 하면 그 다음 달에는 크게 양봉을 뽑아내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관련 유명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이메일을 통해서 테슬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43개의 답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설문조사의 가장 중요한 문항은 일론의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비즈니스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였어요. 하지만 65%의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테슬라 비즈니스 앞날에 부정적이다. 트위터 인수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5%만이 긍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역시나 최근에 주가 하락, 테슬라의 과도한 주가 하락은 역시 트위터로부터 좀 기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 조나스는 덧붙인 말이요. 테슬라는 EV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다. 다른 회사들은 EV를 판매해서 버는 수익이 거의 마이너스라는 거죠. 대부분의 내연기관 업체들은 아직도 내연기관과 수리비 이런 거를 통해서 플러스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온리 EV 판매만으로 지금 유일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이 되면 경쟁자들과 갭을 더 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은 330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했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베어 케이스로 150불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모건 스탠리에서 적극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편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테슬라가 적극적인 기업 성장이 있으면서, 아주 빠른 기업 성장이 있으면서 PEG 값이 1.17까지 내려왔어요. 아마존 대비 거의 3분의 1의 PEG 값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 나스닥이 크게 반등하면 테슬라가 아마존 대비 3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2.66, 마이크로소프트도 2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한 2분의 1 가격, 50% 가격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주식들을 보면 지금 테슬라보다도 더 낮은 PEG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에너지 주식들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말하기 힘든 이유가, 유가가 70불대까지 내려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가격까지 지금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들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전히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매력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크게 오를 주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22년 4분기 최대 수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수출에 사용되는 쉬핑, 그러니까 배들의 숫자입니다. 운송선의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4분기는 상하이랑 프리몬트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37척의 쉬핑선이 지금 운송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전에 최고 기록은 작년 4분기, 21년 4분기에 25척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37척이 운영이 되면서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되고요. 역시 절반 이상이 유럽으로 가는 배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으로 가는 건 한 21편 정도의 배가 편성이 되어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19척, 미국으로부터는 2척입니다. 미국으로는 수출하는 것은 모델 S랑 모델 X가 되겠죠. 그리고 호주로 11척이나 가더라고요. 호주, 뉴질랜드로 상당히 지금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 척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또 성장이 무럭무럭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가베를린의 성장이 참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기가베를린은 3교대 근무를 12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내년 초로 연기를 했던 기가베를린이었는데 어느 정도 생산량 증가와 고용 증가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3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고요.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간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당 5,000대까지 생산 목표를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당 5,000대면 1년이 52주니까 이제 26만 대에 이르는 캐파에 올해 12월 달부터 이르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제 기가베를린이 하루 생산량 550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루 생산량 330대까지 갔다가 이제 550대까지 금방 올라왔고요. 550 곱하기 365이라면 이제 20만 대 애뉴얼 캐파가 이르는 거죠. 기가 상하이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2024년에는 50만 대에서 100만 대에 이르는 캐파에 이를 수 있는 기가베를린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모델 3도 이제 나온 지 꽤 되었죠. 다른 회사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출시 이후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 3 역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칠 것 같아요. 상품성을 더 올리고 원가도 좀 낮추면서
더욱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이랜드라고 지금 칭하고 있고요. 모델 3는 2023년 중순쯤에 3분기쯤에 이제 업데이트돼서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재설계의 방향은 역시 생산 비용 줄이고 차량 매력을 높이는 건데요. 내부의 부품 수도 줄이고 복잡성을 줄인다고 하고요.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에 또 초점을 맞추고 외관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모두 바뀌면서 더욱더 상품성을 올리면서 모델 3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 혹시나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 찾아오면 모델 3의 단가를 낮출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아무튼 테슬라는 잘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현재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투자는 이러한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몰가의 전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읽어보는 메일이 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 메모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자, 대부분의 위대한 투자는 현재와 같은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면 저는 그것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푼 한 푼 현재의 행복을 아껴서 미래 행복에 투자하는 그런 불편함을 수반하고요. 상당한 고뇌와 인내를 수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의 불편함을 잘 인내하셔서 향후 5년, 10년 후에 큰 수익률 한번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